테슬라 소식입니다. 1. 테슬라가 한국 소비자들한테만 보이고 있는 놀라운 태도. 매번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이슈를 몰고 화제의 중심에 서는 테슬라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 이슈가 좋은 것은 아닌 듯하다. 현재 테슬라의 한국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테슬라는 그간 고급형 세단인 모델 S의 가격을 두 차례 인하한 바 있다. 모델 S는 롱레인지 기준 판매 가격이 75,000달러에서 72,000달러로 또 69,420달러, 즉 한화로 약 8,300만 원으로 낮췄다. 이유를 불문하고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량 가격이 인하된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모델 S 가격이 단 한 차례만 인하했다는 데에 있다. 모델 S 롱레인지의 국내 가격은 1억 8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글로벌 인하 가격인 8,300만 원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 한국 소비자는 미국 판매가와 비교해 약 2천만 원 정도 비싼 가격의 모델 S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판매 가격은 미국 본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해 테슬라 코리아 측은 추가 가격 인하에 대해선 공지받은 게 없다라고 전했다. 이때부터 이미 한국 소비자는 테슬라가 한국을 차별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충전기 어댑터 출시 연기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화제다. 최근 테슬라는 상반기 중에 내놓을 예정이었던 DC 콤보 충전기 어댑터의 출시 시기를 예고 없이 하반기로 늦췄다. 이에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4대 중 1대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테슬라가 고객 서비스는 그 인기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테슬라는 DC 콤보 어댑터의 출시 일정 연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어댑터 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반기 출시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시점에 대해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충전 방식인 DC 콤보는 주로 미국 유럽 지역의 전기차 충전 표준으로 2018년 국가기술 표준원 방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기차의 충전 표준이 됐다. 최근 고속도로 등에 지어지고 있는 초급속 충전기들도 DC 콤보 방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기 중 DC 콤보 충전 방식이 4,771기, 차데모 방식이 1,922기, AC33 방식이 1,906기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중 어떤 것도 아닌 독자 규격 방식을 채택한다. 이 때문에 테슬라 이용자들은 국내에 설치된 테슬라 전용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테슬라 코리아는 충전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환경부 충전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AC 충전기와 연결할 수 있는 J277 어댑터, 차데모 어댑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으나 개수가 가장 많은 DC 콤보용 어댑터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32곳에 설치되고 있는 환경부의 350kW급 초급속 충전소들은 모두 DC 콤보 충전 방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테슬라 소비자들은 DC 콤보 어댑터가 없으면 이 충전소들을 이용할 수 없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테슬라 코리아는 지난해부터 DC 콤보 어댑터 개발에 나섰다. 또한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민간업체 제조 DC 콤보 어댑터를 쓰지 말라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더불어 정품 어댑터가 아닌 어댑터로 충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예고 없이 DC 콤보 어댑터 출시가 미뤄졌고 한국 소비자는 또다시 하반기까지 불편을 겪으며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세한 상황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무작정 출시를 연기하는 상황에 소비자는 고통받고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땠을까? 대다수 소비자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은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유럽, 중국에는 그 나라에 맞는 규격 넣어서 수출하는데 왜 한국은 한국 테슬라 유저는 그냥 호갱인 건가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한국에서 테슬라는 힘들게 타는 게 제맛인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사는 게 아닌가 보다. 분통 터뜨리면서 차를 모시고 몰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집에 충전기 없으면 안 사는 게 답인 듯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대거 포착됐다.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독차지하는 인기 브랜드다. 앞서 살펴봤듯 전기차 4대 중 1대가 테슬라의 것일 정도로 그 인기가 높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는 듯한 가격 문제, 충전기 어댑터 문제가 불거지자
배짱 장사가 이런 것이 아니냐며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살리기 어렵다. 그만큼 테슬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에 따라 소비자가 정말 등을 돌릴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될 듯하다. 애플 소식입니다. 1. 미국인 4명 중 3명 아이폰 13 제품명 싫다. 미국 아이폰 사용자 중 약 75%가 아이폰 13이라는 이름을 원치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3명꼴로 애플의 신작에 대해 아이폰 13을 대체할 다른 이름을 원한 것이다. 21일 IT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휴대폰 판매 사이트 셀셀의 설문조사를 인용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 중 74%가 애플의 새 아이폰이 아이폰 13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출시되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등 일부 문화권에서 13 공포증이 존재할 만큼 숫자 13을 꺼리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몇몇 건물들은 층수를 매길 때 13층을 제외하고 12층 다음이 14층으로 표기하거나 13 대신 13의 약칭인 T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12A와 12D라는 번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자 문화권에서 4를 금기에 F로 표기하거나 3A, 3B로 쓰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 같은 인식을 고려해 애플이 새 아이폰의 제품명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신들은 지금은 아이폰 13으로 부르고 있으나 애플이 13을 건너뛰고 다른 제품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에게 새 아이폰 이름을 묻자 약 38%가 아이폰 2021이 되길 원한다고 답했다. 애플이 맥북이나 아이패드 등의 제품명에 출시 연도를 표기해 명명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아이폰 13, 아이폰 12S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와 같이 21을 붙이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6%였다. 아이폰 13을 아예 건너뛰고 아이폰 14로 가야 한다는 답변은 7%였다. 한편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새 아이폰 교체 희망 여부를 묻자 약 64%가 아이폰 12 시리즈를 사지 않고 올가을 나올 차기 아이폰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또 아이폰의 차기 운영체제인 iOS 15에 대한 기대감을 묻자 약간 흥미롭거나 전혀 흥미롭지 않다는 답변이 52%, 매우 기대된다는 답변은 19.3%에 불과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MS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 밸브 출신 임원 영입. 마이크로소프트가 밸브의 수석 디자이너를 지낸 킴 스위프트를 영입했다고 21일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MS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는 킴 스위프트의 영입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킴 스위프트는 MS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에서 클라우드 게임 개발을 위해 독립 스튜디오와 협업을 담당한다. 킴 스위프트는 밸브 재직 당시 퍼즐 플랫포머 게임 포탈의 기획, 협동 전투를 강조한 FPS 게임 레프트 4데드 시리즈의 레벨 및 기술 디자이너를 역임했다. 또한 2013년에는 포춘이 선정한 게임 산업의 30세 미만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이후 아마존과 일렉트로닉 아츠를 거쳤으며 MS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 합류 이전에는 구글 스타디아의 자체 개발 스튜디오의 디렉터로 활동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유지. 아마존과 애플이 세계 브랜드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지킨 가운데 중국 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연구기관인 칸타는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했다. 이 순위에서 제프 베이조스가 1994년 설립한 아마존이 6,840억 달러의 가치로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애플이 6,120억 달러, 구글이 4,580억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 중에는 소셜미디어, 게임 회사인 텐센트가 5위, 알리바바가 7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그레이엄 스테이플 허스트 칸타 글로벌 전략 책임자는 중국 브랜드는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년 전 브랜드 가치 조사에서 상위 100개 기업 중
중국 브랜드는 11%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14%를 차지했다. 반면 유럽 기업은 10년 전 20%를 차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8%까지 하락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도쿄올림픽 온라인 독점 중계. 쿠팡이 도쿄올림픽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따내면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 플레이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커머스 최강자로 꼽히는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을 벤치마킹한 전략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 내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온라인으로 단독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온라인 중계권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5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쿠팡 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유료 회원제인 로켓아웃 회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비스다. 로켓아웃 멤버십 비용 외에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시 접속도 최대 4인까지 지원돼 여타 다른 OTT 서비스보다 가격도 저렴하다. 쿠팡 플레이는 최근 자체 콘텐츠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SNL 코리아 독점 서비스 계약 김수현 차승원 주연의 드라마 어느 날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스포츠 콘텐츠 확대에도 힘쓰는 중이다. 지난 3월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경기 중계권을 시작으로 2021 국제배구연맹 여자 발리볼레이션스 리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 등 스포츠 경기 중계권도 연이어 따냈다. 이는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을 벤치마킹한 전략이다. 쿠팡의 롤 모델로 여겨지는 아마존은 유료 회원에게 온 오프라인 할인, 무료 배송, 비디오 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을 선보인 바 있다. 아마존은 일찍부터 스포츠 중계의 로깅 효과에 주목했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US 오픈이나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왔다. 최근에는 프랑스 일부 리그 중계권을 2024년까지 구매했고 미국 풋볼리그의 목요일 밤 독점 중계권도 110만 달러를 내고 확보했다. 쿠팡도 2018년 로켓아웃 멤버십을 선보였지만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로깅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였다. 이 때문에 쿠팡은 쿠팡 내에서 오래 체류하며 소비하는 충성 고객층 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독점 중계는 소비자들이 경기 때마다 플랫폼을 찾게 하면서 경기 시간만큼 플랫폼에 머무르게 할 수 있어 최적의 킬러 콘텐츠라 볼 수 있다. 쿠팡이 OTT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쇼핑과 미디어의 결합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OTT 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들이 그대로 플랫폼 내에서 소비를 일으킨다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12년 이후 연평균 28%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7,801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업체별로는 순이용자 기준 넷플릭스가 816만 명으로 선두며 국내 업체인 웨이브가 370만 명, 티빙이 279만 명 수준이다. YG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쿠팡 플레이 이용자는 106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셈이다. 또 업계에서는 쿠팡 플레이를 강화하는 것이 쿠팡이 해외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류 콘텐츠 등의 인기를 발판 삼아 궁극적으로 본업인 이커머스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도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 협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소비자와 쇼핑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